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지난 3월 1일 날, 수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104주년이 되는 3.1절 이 기념사에 대한 내용을 두고 상당히 발언 내용을 두고 상당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파만파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야당은 무슨 굴욕적이다. 과거 잘못을 일체 거론도 안 하고 매국노식으로 비난하고 있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극명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104주년이 됐죠. 벌써 3.1절이 일어난 지가 104년이 되었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거든요. 그 전문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애국선열 지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게 좀 당연한 지사고. 요 밑에가 중요한 건데,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 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현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제 생각은 좀 다른데, 그 당시에 일반 3.1 운동이,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 기폭제가 된 것은, 고종이 독살당했다. 일제에 의해서 독살당했다는 그런 루머가 퍼지면서 민중들이 굉장히 격분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중들은 그 당시에 이제 나라를 다시 되찾으면은 왕이 있는 나라, 왕정이라는 걸 좀 생각할 미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좀 선각적이고 급진적인 지도자들은 왕이 없는 공화국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중의 왕정과 또 이 선각자들은, 외국 물좀 먹은 사람 지도자들은 왕정이 아닌 어떤 미국식 같은 그런 공화제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을 때입니다. 분열이 좀 됐었죠. 민중 생각하고 지도자 생각하고 좀 어떤 국가를 세워야 될지에 대한 컨센서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처럼 87 체제라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든가, 해방 이후에 헌법에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헌법점을 넣는다든가, 이것은 아직은 생각하지 못할 그런 때였습니다. 자, 논문 내용을 좀 볼까요? 전문 내용을.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게 참 날카로운 말인데, 나라가 왜 망했느냐에 대한 반성이 3.1운동 김인현 독립선언서에서도 일제를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변화를 잘못해서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는 그런 구절이, 그런 반성이 1919년 독립 3.1 만세운동 기미 독립선언서에 그런 것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국권을 상실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100년 전처럼 지금 대한민국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거입니다. 지금 세계적 북핵위기를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계적 복합위기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세계적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미중 패권 전쟁. 서양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또 그 전에
이미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동북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것이 세계적 복합 위기죠. 그 다음에 북핵 위기. 작년에 북한이 미사일을 70발을 넘어 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비대칭 무기에서 대한민국 국방력은 대단히 열세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수십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중한 안보 현실이다. 대단히 위험한 안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열. 한 나라에 두 국민 있죠. 좌파파 싸워가지고 보수 진보니 좌파파 싸우면서 여야 치열하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좌익과 우익 간의 대결이 한 나라에 두 국민이 살고 있다.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극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양극화 위기,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위기를 겪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 못하면 과거의 불행 망하는 거죠. 일제히 망했듯이 우리나라도 망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당대에 독립을 상상할 수 없었던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이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보훈처를 상당히 그 위치를 격상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과거에 헌신했던 선열들의 그 헌신 기억을 해야 된다. 그 역사를 제대로,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국민들은 미래가 없다 하는 점입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에서, 과거의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다는 겁니다.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화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헌법도 침략을 하지 않는다. 평화헌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도 가지지 않는다. 그 대신 자유들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과 가치관을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국주의는 이미 벗어났다는 겁니다.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가치관 동맹을, 가치관이 공유되는 파트너십을 파트너로 협력하는,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는 겁니다. 특히 복합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또 미사일을 팡팡 쏠 때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공동의 안보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무장을 해가지고 한국도 위협하고 있고 일본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적이 된 거예요. 공동의 위협 국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요 뒤에 봅시다. 과거는 불행한 역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더 중요한 건 미래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한일 관계에서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참여운동의 핵심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자유일보에는 윤의 그 길 위에 야의 반일 버리라,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도 나왔었는데요. 자유일보사에서는 기사를 전면으로 나왔었는데요. 기사를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처한 외교안보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4.1밀절 기념사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국익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미래적 관점을 확실히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그 통 큰 결단, 미래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파트너십으로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거, 통 큰 결단을 막 높이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돌릴 필요 없고. 자, 야당이 문제죠. 근데 야당이 발목을 잡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야당은 또 다리를 걸 거예요. 야당 주장처럼 과거사 청산에만 매몰되어 양국 관계가 다시 얼어붙는다면 안보적, 경제적 양면으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했죠? 한일 관계를 파탄을 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파탄을 냈잖아요. 지소미아도 폐기시키려 했고, 미국이 와가지고 반액을 반 협박하는 바람에 지소미아가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큰 실수를 한 게 뭡니까? 한일 관계에서. 지소미아 폐기하랬던 것도 그렇지만 더 웃기는 거는, 더 심각한 거는 박근혜 아베 합의 정신을 깼다는 겁니다. 위안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거사 위안부 문제에서 박근혜 아베 합의 정신을, 합의문을 썼지 않습니까? 사인했는데 그걸 백지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저 판사가, 뭐 김성환 판사입니까? 무슨 뭐 역사가가 아닌데 뭐 건국의 정신으로 판결한다고 뭐 있다고 소리 해가지고 엉터리 판결해가지고 미쯔비시에게 배상을 물도록 해가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판사들이 역사도 모르면서 건국의 심정으로 어쩌고저쩌고 판결해가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자,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중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는 언급은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역대 대통령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하자면 칭찬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상 과거의 어느 역대 대통령도 군국주의를 버리고 일본은 한국과 협력 파트너로 정했다고 이렇게 일본을 정의를 내리는 컨셉트, 정의를 내리는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느 우파 정권이 좌익 대통령이든 우익 대통령이든지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기념사에 대해서 야권은 다리를 또 걸죠. 이완용 발언과 같은 격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야권은 이렇게 해야지 또 장사가 되잖아요. 이완용으로 몰아치서 친일파다 해가지고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몰아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장동, 이재명 재판과 구속의 그 무드를 변화시키려고 몸부림 치는 거 아닙니까? 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이완용 프레임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같은 논란에 대해 2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두 개의 세력이 있는 것 같다. 한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세력이고, 또 한쪽은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자는 세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에 반발하는 야권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자는 세력이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뭐 틀렸다 보기 어렵죠. 전문가들은,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미사일만 하더라도 북한이 70발을 넘게 쏘았지 않습니까? 중장거리 미사일을.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이날 자유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라는 적대 세력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주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사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 한일 간의 공조가 약화된다면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북한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한일 관계가 나쁘면은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이 누구?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북한의 김정은 공산 세력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이 가장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체결되었을 때 북한이 보였던 반응을 보면, 북한은 한국의 대북 인적 자산과 일본의 정찰 자산이 결합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도 북한이 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동해안 원산 지역은 우리 군의 정보 수집 장비 한계로 인해 독자적 정보 수집이 매우 어려운 사각지대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정찰 위성 5기를 보유하고 있어 수시로 북한 전력을 감시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완성을 선언하고 7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정찰 자산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을 덧붙였던 겁니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안보적 문제 외에도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과거사에만 매달리는 주장은 불과 몇 년 전인 2018년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우리 경제와 산업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노 재팬 운동으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 벌였잖아요. 한국 산업 전반계가 입은 타격은 매우 컸다는 점입니다. 현대자동차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은 이날 2018년 19년 당시 모든 생산 라인에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의 부족 현상을 심각하게 겪었다면서, 우리나라도 삼성 전기가 세계 2위의 MLCC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용 MLCC 국내 생산량은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MLCC 세계 최대 생산국인 일본에서의 수입 물량 의존도가 꽤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 주고는 MLCC는 전자회로의 필수적인 부품이다. 당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MLCC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이는 자동차 제조 공정 전체에 큰 지연을 일으켰다. 그 사태를 계기로 신차 출고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 늦어지게 되었고,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심각성이 있다는 걸 좌익 언론들이 보도를 안 했잖아요. 난 이거 본 적이 없어요, 이 기사를.
먼저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한테 약을 먹었는지 KBS, MBC, YTN 이런 거 보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일 관계가 어려져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품 문제에 타격을 입었는지, 자동차 업계에서 부품 때문에 6개월 내지 1년 걸려서 자동차 출고가 늦어졌다는 거 언론에 기사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이런 냉정한 현실을 외면하고 일본과의 과거사에만 집착한다면 국익에 도움은커녕 손실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화면에서 자,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연설 내용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협력 파트너라는 이런 발언은 환영한다는 거죠. 위기 대응에서 북핵 위기 대응에서 안보 위기 대응할 때 한미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일본 언론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협력 파트너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미 국무부가 이 비전을 매우 지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공유한 가치를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대해 비전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몇 달간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이슈를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미국의 오랜 권고사항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도 재확인했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미일 삼국 정상 및 외교장관 회담 등을 거론한 뒤에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도전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더해 인도 태평양 지역 안팎의 도전에도 삼국 협력이 매우 가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미일 공조가 21세기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주장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프라이스 대변인은 양국 동맹국 간에 해결해야 할 남은 이슈들이 있다. 한일 양국 및 한미일 3국 간 차원에서 진전을 계속하도록 하는 생산적인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언론 역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은 이 사설을 통해서 내셔널리즘이 고조된 자리에서 굳이 일본과의 협력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은 의미가 있으며 평가할 만하다. 윤 정권과 협력해 증용공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한일을 가해자 피해자 관계로 인식한 역대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조성에 나선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현안을 해결 못하면 한일 관계 정상화는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화면에 있는 걸 민주당이 이제 그 행태를 한번 정치 행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매국노 프레임 씌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박원근
원내대표. 이완용 말과 무슨 차이가 있나? 대일본 굴종 외교만 재확인할 셈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야당은 과거에만 광적으로 집착해서 일본에 감사한 김대중도 매국노냐 이렇게만 받아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식 기념사와 관련해 야당이 망언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으면서 여야 대립을 극한으로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도 한일 양국 간 과거사 청산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만으로 매국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오로지 비판만을 위한 억지라는 평가가 보편적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목요일입니다.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어떻게 말했느냐, 비난했느냐.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일제 식민 지배에 전 국민이 한가한 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항쟁의 정신과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기념사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과거 이완용의 발언과 전날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중 우리는 세계사회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는 부분을 비교하며 모두 일제의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칭한 것을 두고도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해법은 어디에도 없는데 이 사실을 윤석열 정부만 필사적으로 모른 척한다며 결국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굴종 외교만 재확인한 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식민사관이 뭔지 제대로 알고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대굴종 외교다. 미래를 향해서 같이 가자는 것이 대굴종 외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독립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부정하는 3.1 기념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과거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의 기념사가 3.1운동 정신을 훼손했다며 죽창을 다시 들고 나섰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북핵 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일본과 협력하자고 하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냐며 원수 일본과 화해를 시도하고 일본에 감사까지 표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용서받지 못할 매국노냐 아니면 토착 외구냐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발언 내용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치열한 정치 공방전을 벌이는데 여러분 국민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